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그 첫 번째 도시의 의미와 도시화 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세 번째 도시 내부의 공간 분화와 살기 좋은 도시라는 단원에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 내부 공간 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내부의 공간 분화는 다른 말로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도시에 있는 비슷한 기능들끼리는 일정 지역에 모이게 되고 혹은 다른 기능끼리는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것을 도시 내부 지역 분화 혹은 공간 분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 공간 분화가 생기는 요인은 접근성, 즉 그 특정 지역의 교통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쉽게 그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대와 지가의 차이. 자, 지대나 지가는 둘 다 땅값을 의미하는데, 지가는 땅을 사고 팔 때의 매매 가격을 의미하고, 지대는 땅을 빌려 사용할 때 그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값의 높고 낮음, 그리고 교통의 접근성, 이런 걸로 인해서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역은 주로 중심 업무 지역, 상업 지역,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이런 식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도시 내부 지역 분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 이러한 도시가 있다면 이 도시에서 가장 교통이 편리한 곳에,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부쯤 되겠죠. 어느 곳에서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에서 교통이 편리한 중심지역에 도심지가 형성됩니다. 이 도심지는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집중적으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너무 복잡하게 많은 시설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 도심지의 기능 일부를 나누어 맡는 작은 도심지, 부도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도심은 도심지의 기능 일부를 나누어 맡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도심지와 외곽지대 사이에 중간지대라는 게 생기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점이지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외부 지역에는 외곽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가 분화되는 것을 도시 내부 지역 분화 혹은 공간 분화라고 합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도시 내부의 지역 특성은 첫 번째, 도심은 지대나 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한 도시에서의 모두 중요한 중추적인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중심 업무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Central Business District, 즉 중심 업무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심 업무 지역, 즉 도심은 위에서 봤다시피 땅값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집을 짓고 주거지역으로 하기에는 너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로 관청이나 행정 업무 지역이나 상업 지역 시설이 집중되다 보니까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은 밤이 되면은 대부분 외곽 지역의 거주 지역, 주거 지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도심지가 텅 비어버리는,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도심 공동화 현상은 도심지에는 상주 인구가 적고, 즉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이 적고, 일을 보려고 낮에 업무 시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만은 밤 되면은 다 빠져나가서 텅 비어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 서울의 도심지는 명동, 부산은 중앙동,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미비하지만은 창원도 굳이 중심 업무 지역, 즉 그 도심을 꼽으라 그러면은 상남동이나 중앙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의 기능이 너무 밀집되다 보면 도심지가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와의 교통의 결절점, 즉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곳에 부도심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부도심은 도심지의 기능 일부를 나누어 맡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의 신촌, 잠실, 영등포, 부산의 서면, 동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부도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역, 즉 점이지대에는 주택이나 공장, 학교 등이 골고루 섞여서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은 주로 도시와 촌락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원의 외곽지역은 어디일까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읍도 대표적인 외곽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외곽지대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설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다른 말로 원어로 그린벨트라고도 하고, 이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고 도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지대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 줍니다. 자, 다음 살기 좋은 도시. 자, 이 살기 좋은 도시는 말 그대로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우리가 살기에 좋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시 문제라고 하는 것의 원인은 증가하는 인구에 비하여 각종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 주로 종류는 주택이나 교통, 환경. 자, 도시 문제는 주로 도시에 증가하는 인구에 비하여 그 인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주택 문제나 주택이 부족하다거나 교통이 혼란스럽다거나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다거나 하는 것들이 발생해서 도시인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 문제들을 해결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겠는데,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살기 좋은 도시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혹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각종 편의시설이 풍부하고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고 혹은 주거 환경이 잘 갖추어진 곳일수록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살기 좋은 도시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고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좋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해결 문제. 자, 도시 문제의 발생 근본 원인은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도시에 밀집된 인구를 외곽지로 분산시키면 도시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기능들의 일부를 다른 지역에 나누어서 분산시키면 됩니다. 서울에 너무 많은 인구가 밀집되다 보니까 서울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각 지방의 핵심 도시라고 해가지고 많이 분산시켰죠. 이것도 결국 도시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를 설정함으로써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도시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오래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더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들은 주로 재개발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확충하거나 도로를 정비하고 녹지지대를 조성하고 불량주택지구를 정비하는 등 도시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 해결은 개인이나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개인과 국가,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7단은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에서 우리는 먼저 도시의 뜻과 도시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도시가 뭐냐는 것과 도시화가 뭐냐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도시의 성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발달, 그리고 도시 내부의 공간 분화, 즉 지역 분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도시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해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는 것도 했습니다. 자, 살기 좋다는 의미는 기준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공통적인 아름다운 환경이나 각종 편의시설, 주거환경,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